제가 마을 활동을 시작한 가장 첫 계기는 바로 은평 이 품앗이였습니다. 자신의 가진 것 중에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가진 재능 또한 필요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지역화폐 시스템. 실물에 돈이 주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 품앗이를 통해 경험하였고 그렇게 저는 마을이라는 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은 물건들이 그 수명을 다해서 사실 버려지는 것이 아마 거의 없을 듯 합니다. 그리고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너무나 많은 물건들이 필요해졌습니다. 편리한 것들이 그만큼 많아졌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익숙해졌다는 거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은평 이 품앗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은평에는 아주 특별한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은평 공유센터인데요. 단순히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주는 대행소가 아니라 공유센터 속에 담고 있는 이야기들 오늘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은평 공유센터 센터장으로 취임하신 신효근 센터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엄청 요즘 바쁘시죠? 바쁜 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은평에서 정말 바쁜 사람들 손꼽아 하라 그러면 제가 아는 제 기준에선 5명 안에는 우리 신효근 센터장님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마을 라디오에 귀한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저는 일단 은평 공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효근이라고 합니다. 동네에서는 이제 효구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2011년도에 은평 누리축제, 지역 축제나 또 복지관에서 이제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을 하면서 은평구에서 이제 활동이라는 것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공유 문화를 확산하는데 일조하고자 또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공유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이 은평 공유센터 센터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때가 이제 뭐 때가 때인 만큼 이렇게 아주 이렇게 근사한 성대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아주 알짜배기 취임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평 공유센터와의 인연이 어떻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센터장으로 취임하셨는지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16년도에 이제 공유센터에 들어와서 사무국장으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센터장이 되긴 했고요.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동안 계속 운영하고 기획하고 하는 기회들을 이제 대표님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겸손한 말씀을. 거의 사무국장이셨으면 원래 이제 주된 일들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또 센터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자리가 가지는 또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좀 달라졌나요? 사무국장을 할 때랑 센터장이 되셨을 때랑? 일단 저희 전 센터장님이셨던 이제 법인 대표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이제 그러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게.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도? 네네네. 그래서 역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더 무거워지고 조금 더 불편해지고 많은 또 책임적인 부분이 생긴 건 사실인데 변화가 가장 큰 거를 굳이 꼽자면 같이 있었을 때 직원으로 있으면 방패막이가 있는 건데 맞아요. 혼자 버텨가야 되기 때문에 네, 방패막이 사라진 제가 누군가의 이제 저희 동료들의 방패막이 돼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무거운 어깨가 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역할이 크게 달라진 거는 아니겠지만 우선 직함이 달라진 만큼 내가 직원들을 이제 약간은 그런 모든 것에서 이렇게 울타리가 돼줘야 된다는 것, 그게 진짜 굉장히 그래서 오너나 리더들이 외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때로는 이제 같이 고민을 나누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직원들하고 공유해서 좀 어려우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같이 의견도 모으고 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그래도 조금 더 신경 쓰이고 조금 더 많은
이제 고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도 뭐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센터장이다 이러고 와서 기존의 어떤 그 틀을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는 그런 것보다는 같이 활동해오고 같이 호흡해왔던 우리 이제 신용원 센터장님이 국장에서 센터장이 되신 게 훨씬 더 분위기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는데 2015년도 때 이제 센터가 개관할 때 준비하셨던 많은 노력해 주셨던 분들이 이제 2016년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로 네, 떠나고 있는 과정이었고 그때 제가 들어오고서 어떤 변화나 다른 시도를 하는 제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는 완전 새로운 출발을 이제 제2의 공유센터 시작을 이제 직면하게 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식구들이 같이 있어서 뭐 그 안에서도 또 변화는 있지만 확실히 그런 차이는 있죠. 누군가가 뭔가 직함상으로만 오는 그 불편함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게 대한 적은 없지만 네,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좀 같이 이제 올 수 있어서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오셔서 그 뒤로 이제 지금 어떤 변화들을 겪고 있지만 지금 있는 분들이 많이 같이 활동하셨던 분들이라 가족 같으시겠어요? 네, 아무래도 직원분들의 가정사항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또 마포구에서 은평구로 또 저희 실장님 같은 경우 이사도 오시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가까워지기도 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은평공유센터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공유센터의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은평 이품아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은평 이품아시 초기에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같이 하신 걸로 알아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2012년도였을 거예요. 그 녹범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가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진행하는 이제 이품아시 사업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은평 이품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대표님이신 차혁 대표님이나 운영위원장인 장영선 위원장님이 본인들의 집에서 작은 물건들과 재능들을 공유하기 시작하고 이품아시가 가진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역 카페,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서 활동을 했었었죠. 그때 이제 행정적이나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이제 활동가로서 이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연이 되었었고 그 이품아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 공동체 그리고 공유 문화에 대한 매개가 지금의 센터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와 있다고 보면 되고 조금 더 이제 민과 관이 협력해서 협치적 모델로 새로운 경제 모델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전에 저희가 은평 이품아시 활동을 할 때 지역 카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 사이 여러 기관들, 그러니까 이제 오랜 기간들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지금 사실은 사실 유명무실해졌지만 지금 서울시를 보면은 다시 그 지역의 지역 화폐들이 다시 또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들보다 은평은 특히 또 공유센터가 자리를 굳건히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부활하고 있는 지역 화폐에 대한 이게 근데 저희도 걱정이 돼요. 사실은 또 다시 지역 화폐라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을까? 이제 그냥 그 이품아시 초기부터 쭉 봐왔던 센터장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이렇게 회복하고 있는 지역 화폐가 자리를 잡으려면 어떤 것들이 진짜 이렇게 수반이 되어야지 얘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려운 질문을 네, 이렇게 누추한 사람에게 주셔서. 아니에요. 하나씩은 어려운 질문 드려야죠. 지역 공동체 화폐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저한테도 뭐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기는 해요. 은평 이품아시가 활동할 때 지역 화폐란 상당히 순수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숨어있는 활동가 분들의 희생으로 사실 만들어진 거라서 맞아요. 지금 다른 공동체 화폐들도 물론 그런 면이 있긴 하겠지만
그 고민이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지역 공동체 화폐는 몇 가지 고민점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뭐 노원에서 진행하는 조금 더 관주도형 또는 네. 자원봉사와 결합된 형태의 이제 노원이나 마포구의 모아나 뭐 지금 사실 은평구에서도 다시 공동체 화폐에 대한 네, 시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네, 그리고 다른 또 인천이나 다른 지역에서도 또 여전히 지역 화폐에 대한 고민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앞서서 지금 앞에서 언급한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성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 지역 화폐가 통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지역 화폐의 단위는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노동 등가가 맞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과거에 은평이품하시는 이제 수기로 이제 아까 얘기해서 그래서 좀 순수한 방식인 것 같다라는 했는데 네 믿어야만 했던 건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번거롭게 통장에 하고 인터넷에 한 번 더 해야 되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작은 순수한 활동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그것이 편리한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그 화폐가 충분히 등가 교환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잠깐 자문해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지역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매개물에 대해서 네. 매기는 화폐 단위를 매기는 게 가능하다. 왜냐하면 외부 의존형 이제 자원 같은 경우는 나는 지역 화폐로 받을지라도 결국에 나는 또 다시 그들과는 화폐 거래를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렇죠. 이중 거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노동의 생산 대가나 또는 자급자족돼 있는 지역의 생산 대가의 생산물에 대한 것만 사실 현실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근데 현대사의 도시 구조 안에서는 또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쵸, 네.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자급자족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돈이라는 매개물은 사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도할 가치도 있고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어떤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역시 초창기부터 함께 해오셔서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좋은 점과 또 부족했던 점들을 다 아시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 은평공유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뭐 작게 알고 있기로는 그냥 필요한 물건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대여해 주는 곳이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단순히 물건을 빌려주는 공간은 아니죠. 어떤 곳입니까? 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공유 문화를 확산하고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작은 지역 거점형 센터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유에는 물품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지식이나 재능, 어떤 인간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할 수 있는 노동적 요소나 아니면 지식적 요소들을 가지고 하는 공유가 있을 거고 공간을 기반하는 공간 공유도 있을 거고 문화를 기반하는 공유 문화 확산도 있을 거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실 공유가 어려우면서 공유가 좋은 점은 여기저기 다 갖다 붙여도 되는 어떠한 그러한 이제 조금 유연한 어떤 용어라는 거와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실 해오지 않던 것은 아닌 건 거죠. 그래서 품앗이나 뭐 두레 뭐 이런 다양한 것들도 있었고 그 밖에도 사실 공유 시스템들은 따로 있었죠. 그런 것들을 현대적인 사회 안에서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돈이 전부가 아닌 그리고 사회적 경제 효과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환경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가치적이고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가는 활동들의 집합체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물건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식 재능을 공유하는 지역 어떤 공동체 매개물 또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유휴 공간으로서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끔 공유하는 공간 공유 그리고 그 밖에도 사실 저희가 자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유휴자원, 폐자원을 활용한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유 문화를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또는 조금 더 넓게는 서울시 또는 다른 단위로 넓게 적용해보고 있는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 네. 그 사무국장이셨을 때부터 해서 은평공유센터를 기반으로 또 이렇게 재미난 기획들을 많이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저희 센터는 공유 문화, 공유 경제, 그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활동들을 주로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들로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폐자원을 활용하는 이제 폐목재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사회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인테리어 현장 그리고 가구 또는 행사 현장 수많은 목재들이 만들어지고 버려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목재들을 활용해서 다시 한번 가공해서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목공이라는 것들을 접해볼 수 있게끔 망치를 쓰고 목공 본드를 쓰고 뭐 드릴이나 뭐 엄청난 큰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목공부터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끔 친환경 교육이나 자원순환 교육 형태의 목공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캠핑용품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일회용품 없는 행사. 그래서 네. 서울혁신파크에서 이제 일회용품 없는 행사로 이제 식기나 이런 것들을 종이컵이나 어떤 종이 접시 뭐 이러한 일회용 용품들을 없애는 행사들을 했었어요. 고기 파티를 하는데 일회용품이 거의 안 나오는. 네, 실질적으로도 풍선만한 사이즈의 쓰레기가 나왔었어요. 다 해서. 풍선, 조그만 풍선 뭐 크게 불면 조금 더 크겠지만, 네. 근데 그 참여했던 인원수가 100명이 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정도 쓰레기가 나왔으면 정말 선방했다고 거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맥주캔이 조금 많이 이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캠페인인데. 네. 그때 그래서 캠페인인지 캔페인인지 모르겠는 그런 활동들을 좀 했었고 유휴 공간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에는 이제 그 비어있는 공간에 사람들이 만나는 장 그래서 사실 공유를 얘기하면서 사실 공유를 하는 방식에는 결국에 사람과 그리고 자원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자원을 공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관계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래서 서로가 만날 수 있는 되게 개인화되고 사실 누군가를 알고 싶어도 사실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현대 사회에서 조금 더 만날 수 있는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마주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다양성을 조금 더 서로 내재화할 수 있는 과정들을 가지면 어떨까. 또 그리고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서로 다음에 어떤 거를 요구하진 않지만 만났을 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언젠간 또 그들이 만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네트워크 파티들을 진행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텃밭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한 어떤 도시의 새로운 형태의 삶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 그리고 건물에서 나오는 폐수 생활 폐수들을 활용한 자원순환 프로젝트, 아쿠아포닉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재밌게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누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조금은 참여하는 사람들의 구분은 있겠지만. 네, 저희가 뭐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는다 뭐 이런 형태는 전혀 없고 열려 있기도 하고 한데.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술인들의 네트워크로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차이가 있겠지만 네트워크 파티나 뭐 작은 소소한 저희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이셨을 때부터 해서 굉장히 이제 뭐 이 행동력, 기획력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뛰어난 분 중에 한 분, 제가 오늘 많이 칭찬을 해드립니다. 네,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은평공유센터가 지금까지 뭐 해오던 많은 일들이 그냥 은평공유센터 혼자만의 이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어떤 기반 시설이나 다른 지역의 어떤 이런 데들과 협업해서 뭔가 프로젝트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많이 유치해 오신 걸로도 알고 있고 어디와 어떤 기획들을 같이 조금 하셨는지. 근데 그 중에서도 되게 재미난 것들이 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들어 알고 있거든요. 재밌는 거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재밌어 하겠습니다. 그럼 뭘 해도 되겠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유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교육이나 체험 형태로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도 서울의 전환 또는 혁신 또는 새로운 어떤 업사이클, 리사이클 또는 문화적 전환을, 생태적 공간을 꿈꾸는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 공간들, 뭐 이런 단위들이 있는 거죠. 그분들하고 좀 다양한 것들을 했었고요. 좀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서울혁신센터와는 이제 옥상축제를 네. 서울시랑 결합해서 네네. 진행하기도 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물순환 구조는 건물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에어컨에서 이제 방출되는 물이나 또는 역삼투압 정수기라고, 정수기 형태가 좀 다르긴 한데 거기서는 1리터의 물을 마시기 위해서 5리터를 버리게 돼요, 화장실로. 그러한 이제 생활 폐수들을 모아서 외부 탱크에 모았고, 그거를 이제 태양열로 타이머를 한 이제 자동급수 시스템을 하는, 그리고 그 물로 또 물고기에게도 그 물이 다시 또 전달이 되는 이제 옥상 가든과 이제 아쿠아포닉스, 요거를 이 하늘나무라는 이제 혁신파크 기반으로 조금 활동을 해주셨던 또 어반정글이나 이런 대표님들과 같이 수자원공사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는 지금 사실 서울시에 이제 세아룡 플라자라고 있습니다. 거기 지하에 보면은 소재은행이라고 있어요. 버려진 자원들을 이제 모아서 필요한 대로 연결해 주기도 하고 하는, 그곳에서 저희는 생활 폐목재들을, 이제 축제 폐목재들을 저희가 받고 있고, 저희 지인을 통해서 또 반대로 그곳에 청바지 천을 후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 교류 공유 사업들을 그쪽하고는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생태적 관점이나 그 폐목재 유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이제 뭐 썰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해서 문화비축기지에서 이제 그 청년단체 그리고 청년 대표님이 있는 168이라는 단체와 함께 썰매 대회 같은 것들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구르는 썰매 대회. 이렇게. 네네네. 그거를 다 폐목재로 만들었고, 네. 다만 이제 바퀴는 새 걸로, 좋은 걸로, 다치니까. 네, 그걸 그렇게 했었고, 그 전에 사실 너무 재밌게 했었던 거는 생태 관점의 축제였어요. 문화비축기지에서 같이 이제 동대문 DRP, 168 뭐 이런 팀들하고 같이 했었던 행사인데,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생태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때 폐목재를 하기도 했고, 그 건물을 지을 때 그 철구조, 그 아시바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몽고 텐트 같은 천막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구조물에다가 현수막 버려진 것들을 미싱해가지고 씌워서 이제 차양막을 하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천막 시스템. 그래서 마치 이제 사막기지에 막 훈련 전투기지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막 공구 같은 거 갖다 놨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렇게 해서 같이 그 공구를 빌려줘서 또 그 축제를 할 때 같이 활용하기도 하고, 이제 버려진 나무들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또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제 생태 관점의 생태 문화 축제를 함께 진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재미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근데 참 그 은평 공유센터가 지금 이제 불광동 쪽에 있어요, 그죠? 네, 불광동 맞습니다. 그 연서시장을 지나서 불광 지구대에 있는 쪽인가요, 그죠? 네, 사익길을 가서. 네네네. 불광 보건지소 옆에. 네, 맞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주민분들이 그동안 이제 은평공유센터를 많이 알게 됐고 또 많이 이용도 해보겠지만, 여전히 좀 이제 저희 은평구를 이렇게 봤을 때 너무 한쪽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지 않나. 그래서 이용에 있어서도 약간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아직도 저도 이제 사실은 마을 공동체 일을 오래 했지만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모르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은평공유센터도 그동안 이렇게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홍보해 왔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주민들이 좀 더 쉽게 편리하게 은평공유센터를 더 알아가고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들도 지금까지 아마 계속 해오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을 조금 많이 해보셨을까요? 일단 위치가 조금 외진 느낌이 나는 거는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메트로 타워 연신내역에 있는 네네네. 메트로 타워 뭐 4층에 들어가 있었으면 사람들이
모르죠? 네. 그건 사실 공간적 위치는 네. 거의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알았을 때 조금 더 편리할 수는 있지만 먼저 아는 데에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진 그렇죠. 않는 것 같고요. 사실 현대사회가 되게 편리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조금 불편한 고집이 좀 있기는 합니다. 네. 무조건 빠르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천천히 알더라도 조금 더 가치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더 지켜보자는 그리고 지켜내려는 노력들이 모이는 그러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서 사실 쉬운 방법들이 있죠. 물건 빌려줍니다 하고 현수막 다 막 걸면 쉽겠죠. 근데 그러면 공유의 가치가 어느 순간 그냥 렌탈의 일부로만 돼버리는 건 거죠. 그냥 물건 빌려주는데 저렴한데. 근데 그 안에 숨어있는 개인의 집 공간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공간 배제적 문제나 그리고 또 그거를 저렴하게 공수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절감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이 꾸준히 관리됐을 때 개개인이 구입하지 않아서 발생하지 않는 버려지는 폐기물 양. 근데 사실 국내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그런데 모든 폐기물에 대한 관리 비용들이 엄청나게 국가 부담률이 높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 음식물 쓰레기 하나 버리려면 벌벌 떠는 거죠. 이제 영국 같은 데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너무나 쉽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 이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건 거죠. 편리함에 가려져서.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알려질 때는 조금 더 가치적으로 알려지는 게 더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뭐 찾아가는 공유센터나 이런 것들을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하기도 했고요. 그러한 지점에 있었을 때 결합점은 그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민센터에 가면 공구도서관이라는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한 공구나 생활용품들은 공유센터에 있는 아주 작은 뭐 단위의 것들은 이미 각 동별로 다 비치되어 있어요. 네네. 근데 심지어 무료로 빌리실 수 있거든요. 네네네. 은평구에서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사실 담당자 입장에서도 그걸 잘 몰라서 못 빌려드리거나 불편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네네네. 왜냐면 나는 공구 전담자가 아닌데 공구 어떻게 빌려줘요 하면 사실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기도 하고 좀 다가가는 노력들. 그래서 직접적으로 센터가 엄청나게 알려지진 않아도 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은은하게 또는 안 보이지만 변화해가는 것들을 조금 꿈꾸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센터에 홍보를 한다면 외부 사업이나 어떤 생태적 전환이나 어떠한 이러한 공유의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어떤 사업들을 끌어와서 거기에는 이제 홍보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해서 가치적으로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에 붙이는 형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결국은 공유센터가 저희가 소위 말하는 눈에 보이는 물건을 저렴한 내가 없는 물건을 저렴하게 빌리는 그런 1차원적인 요소로 이렇게 인식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센터장님은 굉장히 우려를 또 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많은 그 공유의 문화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스며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더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저희가 이제 2020년 저희가 지금 녹음을 할 때가 지금 4월 말인데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바쁘고 이렇게 정신없이 달려야 할 때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계획들이 좀 중단되고 활동들도 중단되었거든요. 이제부터 또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또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텐데 공유센터는 앞으로 어떤 계획들이나 활동들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지금 사실 그 지점이 사실 지금 뭐 휴관을 2월 저희 초부터 아마 은평구에서 거의 제일 빠르게 휴관을 했을 거예요. 자문위원분들하고 갑자기 급하게 이제 논의를 하고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의 많은 시민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가 더 높기도 하고 그리고 안전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야 그게 지나갔을 때 공유에 대해서 더 계속 유지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이렇게 팬데믹까지 온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기술적으로 자꾸 발전하고 개인의 공간 분리와 사회적 거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는 상황을 그 흐름에 맞춰서 우리는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행하는 활동들을 다시 한번 시도해 봐야 되는 것인가 뭐
또 더 다양한 바이러스는 또 진화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마주하는 방식이 오히려 다양성을 늘리고 우리가 조금 더 오히려 마주해서 이겨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도 사실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드는 거죠. 전자가 맞을까, 후자가 맞을까. 사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립 운영 형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을 벌어야만 인건비나 뭐 다른 프로젝트 비용들을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제 물품 공유를 하는 거는 사실 사회적 역할 그리고 환경, 사회, 이제 경제적 이 효과를 기반에 둔 이제 활동이기 때문에 사실 공유 문화 활동이기 때문에 공유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실 수익이 많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더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프로젝트들 중에 어떤 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걸로 우리는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돈을 벌 수 있는 것인가 또 사실 같이 고민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한켠으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를 좁히는 활동들의 일환을 계속 작게 진행을 해볼 생각이긴 하고요. 물론 이제 시기를 더욱더 보수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측면 한 가지와 이제 자급자족한 어떤 실험 모델들 그리고 생태적 전환을 생각하는 이러한 사회를 이겨내는 형태의 프로젝트들을 교육 사업으로 조금 연결을 해볼 생각이에요. 견학지로서 뭐 이런 것들로 그러한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고 여전히 이런 상황에서도 버려지는 수많은 양의 쓰레기들 그리고 폐자재들에 대한 인식은 우리 안전과 우리의 편리라는 이름으로 또 가려져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더 인식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과 관계된 거는 좀 과하더라도 그죠? 과한 게 낫죠. 저도 공유센터가 2월 달에 휴관한다는 안내를 와,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데 왜냐면 공공 건물들은 어차피 유지 보수에 대한 것들을 공공이 해결을 해주는데 지금 좀 전에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공유센터는 자립 운영의 공간이란 말이죠. 문을 열지 않으면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2월 가장 초기부터 휴관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행보들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들은 아마 전혀 공유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마 알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또 센터장님이 새로 뭐 계속 활동을 해왔지만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또 바라봄의 시선이 달라졌을 테니까 아마 은평공유센터 2020년 남은 하반기의 활동들이 굉장히 기대가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항상 응원하고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무서운가?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센터장님 공유센터를 떠나서도 제가 초기에도 얘기했듯이 뭐 제가 아는 지인분들 중에 바쁘기로 정말 시간을 초 단위로 제가 오늘도 지금 낮에는 대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일상생활, 개인 생활이 없을 정도로 일을 하시는 분 약간 그런 워커홀릭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굉장히 지금까지 바쁘게 해 오셨는데 근데 2020년도 또 나름의 어떤 계획들이 아마 빽빽하게 차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효근 센터장님의 2020년 남은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일단 초 단위까지는 아니고요. 분 단위도 아니고요. 네. 네, 다들 바쁠 때만 연락을 주세요. 한가할 때는 진짜 아무도 연락이 안 와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고요. 밥 한 번 먹기가 힘들어요. 미리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2020년도에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어떤 계획이 있냐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고민이 많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참에 조금 공부를 하면서 네네. 좀 병행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학원 등록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 학자금 네. 대출 끝내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고 학자금도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 이 갚아나갈 길이 막막해가지고 평생 갚아야죠. 네, 그래서
빚만 지고 사는 건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서 네, 고민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제 교류를 하면서 좀 공동의 프로젝트를 다른 문화로 풀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해외를 한 2-3번은 꼭 나갔었었고 출장으로 한 번이 꼭 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네덜란드의 옥상 프로젝트 팀들하고 이제 서울혁신센터 그리고 제가 또 별도로 활동하는 열린옥상이라는 팀과 3자 협약을 해서 활동을 했었고 이제 제가 사전 파견에 네덜란드로 갔었고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에 참가하러 또 같이 갔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팀들이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근데 이 3번 만났다고 사실 이 결합 지점이 많이 생기거나 그쵸. 사실 형식적 뭐 협약서나 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조금 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런 거 한번 해볼래라고 제안되는 어떤 협력팀이 되기 전에는 사실 그냥 진짜 순전히 비즈니스 관계인 거죠. 사실 그러한 비즈니스 관계를 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그 팀들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서로 교류하는 행사나 아니면 진짜로 그냥 친밀한 어떠한 친구를 만나러 간다라는 느낌으로 다시 만나는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어떻게 하면 또 이 시기에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지식을 높이기 위해 책을 조금 많이 읽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뭐 계속 바쁘다 하셨지만 요즘 같은 때는 사실 바쁜 것이 너무 감사한 때가 됐어요. 그죠? 그런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갑자기 제가 또 부탁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취자들에게 저희가 청취자들이 알게 모르게 엄청 많습니다. 네.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요. 네, 알게 모르게. 네, 그래서 청취자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 신용원 센터장님과 함께한 시간은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를 하라고 하면은 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효근이었습니다. 이래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제가 해야죠. 네, 욕심을 내시는군요. 네, 앉아보니까 뭐 또 좋네요. 지금 사실 잘 지내라는 이야기가 사실 되게 불편해질 정도로 되게 어려운 네. 안부 인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네, 또는 지금 시기에 프리랜서 또는 축제 기획을 하는 분들은 특히 더 또 주변에 있다 보니까 사실 힘내라나 뭐 또는 잘 지내고 있냐라는 이야기가 사실 많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인사 겸 제안을 한다면 적어도 가까운 사람과 전화 한 통화해서 그냥 잘 지내냐 괜찮냐 보다는 밥 먹자라는 얘기를 네.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누군가에게 밥 먹자라고 약속을 하나 만들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전과 달리 우리는 정말 일상이 필요한 것이 없어서 살아감이 어려운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너무나 많은 풍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은평공유센터가 빌려주고 싶은 것은 물건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주민들과의 만남 그 모든 것을 통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물건의 대여소가 아닌 공간으로서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은평공유센터가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멋진 은평공유센터를 힘차게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은평 인터넷 방송국 마을 라디오 은평의 마을을 말한다. 은평공유센터 신효근 센터장 이야기 편을 진행한 김미영이었습니다.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일상의 규칙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 같이 잘 이겨내서 다시 얼굴을 마주할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세요.